안녕하세요. 루치아마 세무사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것인데, 현 상태로 증여할 거냐, 아니면 부담부로 증여할 거냐. 현 상태로 증여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, 예를 들어서 중도금 1차가 실행이 돼 있는데, 야, 중도금 1차까지는 아빠가 내줄게. 그 이후부터는 네가 내. 라는 증여고요. 부담부 증여는 중도금 1차부터 해서 다 그냥 아들 네가 부담해라 라는 부담부 증여, 즉 현상태 증여와 부담부 증여. 현상태는 뭐 전부 증여는 아니고요, 그냥 현재 대출이 실행돼 있는 그 상태까지를 증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그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자료는 이렇습니다. 아파트 분양가가 7억 4천이고요. 뭐 토지 3억, 건물 4억, 부가세 4천에서 7억 4천이고요. 지금 중도금 1차까지 실행이 된 상태예요. 이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하는데 현재 그 P는 1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그 스케줄표로 보면 이렇죠. 7억 4천에 10% 7,400이 계약금이고요. 중도금은 4.4억이고요. 30% 잔금은 2.2억인데 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중도금 1차 실행 이후에 증여하는 걸로. 그러면 일단은 부담부 증여부터 보겠습니다. 부담부 증여. 부담부 증여는 뭐예요? 대출은 아들아 네가 다 갚아라. 아들아, 그러니까 대출은 아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. 그렇다면 현재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하는 거는 뭐만 증여하는 거죠? 계약금과 피만 증여하는 거죠. 계약금과 피만, 즉 1억 7,400만 증여하는 겁니다. 그러면 뭐 부모 자식 간 5천은 빠지니까 5천 빼면 1억 2,400에 대해서 1억까지는 10%, 1억 넘는 부분은 20% 해서 계산하면 1,480만 원입니다.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들이 증여세를 내면 될 것이고요. 그럼 아버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냐? 아버지의 이제 양도 가액은 이 채무액, 즉 중도금 1차가 되는 것입니다. 즉 요거는 아들한테 무상으로 준 게 아니라 아들한테 떠넘긴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양도가액이 되고요. 취득가액은 뭐 조금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 정도 나오고요. 그래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55%죠. 그 다음에 뭐 그 조정지역 아닌 경우도 1년 미만 55%, 2년 미만 44% 이렇죠. 그래서 계산하면 한 1641만 1290원인데 합치면 한 3100만원 정도 나옵니다. 즉 증여시에 채무자가 이제 아버지에서 아들로 명의가 변경되고요. 이제 여기서 부담부 증여라는 의미는 중도금 1차에 대해서 일단 중도금 1차에 대해서 아들이 부담하겠다는 뜻이고요. 뭐 2차부터는 당연히 이제 아들 소유가 됐으니까 아들이 부담해야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할 때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한테 5대5로 좀 그 증여하면 어떻게 되냐? 부담부 증여로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일단은 역시나 증여가액은 계약금 플러스 피지요. 즉 1억 7,400을 반반으로 이렇게 증여하면 되겠죠. 반반으로. 그러면은 아들은 5천 빠지고요. 그 며느리는 1,000만 원 빠지고요. 그거에 대해서 10%씩 하면 증여세가 둘 다 합쳐도 한 1,040만원 나오고요. 양도세는 어차피 아버지가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채무는 일단은 아들한테 이제 아들한테 떠넘기는데 지금 공동명의니까 사실은 이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은 한다는 그런 개념이겠죠.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의 양도세는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아들 혼자 받는 것보다는 확실히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받는 게 좀 절세가 되겠죠.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내용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이죠. 일단은 채무자는 이제 아들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뀝니다. 그 공동으로 이렇게 채무자 두 명으로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주채무자는 아들로 이렇게 명의 변경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의 의미는 중도금 1차에 대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부담한다라는 뜻이고요. 나중에 등기를 그 5대5로 낸다라고 하면 중도금 2차부터 6차까지 그죠? 그리고 잔금까지도 다
아들과 며느리가 반반씩 부담하겠다는 뜻이겠죠.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반반씩 그 증여로 하는 걸로 했는데,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기도 그 5대5로 할 건데,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 중도금 1차부터 아니면 중도금 뭐 6차까지부터 잔금까지 다 아들과 며느리가 반반 부담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.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. 남편이 주채무자가 돼서 다 나머지를 아들이 부담한다 이거죠.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 지분 비율이 5대5가 아니라 그 반반씩 나눠 가진 요 금액에다가 나머지 금액, 나머지 요 대출과 그 잔금을 다 아들이, 지금 6.6억을 아들이 다 부담하고 며느리가 안 부담한다고 그러면요, 지분 비율을 나중에 등기할 때 사실은 9대1로 하는 게 맞죠. 9대1로 하는 게 맞는데 다 5대5로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거 반만큼 3.3억은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. 그래서 어차피 6억까지 세금 없지 않습니까? 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증여한 게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또 증여할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증여가액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. 이것도. 그 다음에 남편이 대출을 다 부담하고 아내가 잔금만 부담한다라고 해도 지분 비율이 이렇게 63%대 37%가 돼야 되는데, 역시나 마찬가지로 5대5로 등기를 낸다 그러면 여기서 1.1억만큼은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고요. 그럼 이제 부담부 증여는 그렇고, 현 상태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. 아버지가 아들한테 현 상태로 증여. 즉 여기서 현 상태로 증여라는 의미는 이겁니다. 중도금 1차에 대해서 야 중도금 1차까지는 아버지가 부담할게, 아버지가 또는 상환할게, 요런 의미입니다. 요 중도금 1차에까지도. 그러면 증여가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? 계약금, 요것도 아버지가 부담한다는 의미니까 중도금, P가 요 세 가지가 증여가액이 되겠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2억 4,800이 증여가액이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5천만원 빠지면은 이제 증여세가 2,960 나오고요. 그러면 여기서 부담부가 될 거는 없겠죠. 그죠? 아들이 당장 그 아버지 채무를 떠안는 거는 없으니까. 그죠? 그러면은 증여세 2,960만 원이 나오는데, 아까에 비해서 어떤가요? 아까 아들 혼자 부담부를 받는 것보다는, 즉 아버지의 양도세와 아들의 증여세 합한 것보다는 좀 싸게 먹히죠. 이게 세금이 좀 싸게 먹힙니다. 그 다음에 똑같이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없겠냐 해서 아들과 며느리한테 요 현 상태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, 그러면은 증여가액은 뭐라고 했죠? 계약금과 중도금 1차와 P죠. 그러면 그거를 반반씩 나누면 1억 2,400이 될 것이고, 그거에 대해서 5천, 1,000 증여재산 공제 빼면 아들은 증여세가 740, 며느리는 1282인데 도합 2020만원이죠. 2020만원. 그러면 역시 부담하는 건 없고요. 아버지가 중도금 1차까지 다 아버지가 부담 또는 상환하겠다는 뜻이니까요. 그러면 이렇게 현 상태로, 즉 중도금 1차까지도 아버지가 부담을 해서 증여하는 게 좀 세금적으로는 좀 싸게 먹힐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분을 나중에 5대5로 하고 5대5로 할 건데, 실상은 아들이 중도금도 다 부담하고 잔금도 다 부담한다라고 하면 지분 비율이 85%대 15%가 돼야 되는데, 나중에 5대5로 할 거니까 실상은 2.96억은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하는 거다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남편이 뭐 대출은 남편이 부담하고 그 잔금은 아내가 부담한다고 그래도 58대 42%라 일부 증여하는 금액이 나옵니다. 그래서 중간에 그 부부 공동명의 할 때는요, 나중에 이제 당연히 그냥 등기도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, 그 이면에는 반드시 이 중도금 또는 잔금도 반반씩 부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겠죠. 그래서 오늘 부담부 증여와 이 현상태 증여, 즉
중도금 1차도 부모가 다 부담을 하면서 증여를 하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절세가 된다라는 거, 그것도 좀 참고로 알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